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피터 틸입니다. 앵글북스 출판, 2019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왜 세계는 이 남자에게 주목하는가? 그는 세계적 기업 3곳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 곳은 세계 최대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인 페이팔로 그는 이 기업의 공동 창업자다. 또 다른 한 곳은 사용자 수 20억 명을 돌파한 세계 최대 SNS 기업인 페이스북인데 틸은 창업 초기부터 페이스북을 지원했던 첫 외부 투자자였다. 그리고 마지막은 CIA나 FBI를 고객으로 둔 빅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로 틸은 이 회사 역시 공동 창업했다. 이 세 곳에서 그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며 큰 영향력을 보였다. 피터 틸이 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모방하는 데 그친다면 아무리 해봤자 세상은 1에서 n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 세상은 0에서 1이 됩니다. 내일의 승자는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쟁을 피하죠. 그들의 비즈니스는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할 뿐이니까요. 목차를 살펴보면 경쟁하는 패자가 되지 마라. 페이팔과 팔렌티어의 성공 비결, 역발상이 답이다.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미래 시장을 선점하라. 워렌 버핏과 피터 틸의 공통점과 차이점. 기술을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라. 페이팔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테슬라나 스페이스X, 링크드인, 유튜브는 물론 페이스북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7년 11월 포춘에는 페이팔 창업자들의 단체 사진이 실렸다. 마피아 아지트처럼 어둑어둑한 방을 배경으로 가죽 점퍼와 트레이닝복, 금목걸이 같은 독특한 차림을 한 사내들, 페이팔 마피아라는 별명은 이 사진에서 탄생한다. 페이팔은 어떻게 지난 10년간 실리콘밸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지금까지도 번뜩이는 기지와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많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 페이팔 창업자들의 행보는 스타트업 세계의 전설이 되었다. 이베이에 회사를 매각한 후 페이팔을 떠난 220명은 소위 말하는 유니콘 기업 7곳을 설립했다. 전설 속 동물인 유니콘만큼이나 진기한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페이팔 창업자들의 인맥은 지금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고 그들의 성공 신화 역시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리드 호프먼은 최근 볼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요즘도 거시경제나 금융에 관해서는 피터와 빅데이터처럼 돈이 될 만한 기술에 관해서는 맥스와 위험 부담이 대단히 큰 일을 할지 말지 고민할 때는 일론과 제일 먼저 상의합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는 몇 번이나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매번 부활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 부활에는 페이팔 출신들의 소소하면서도 결정적인 공헌이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틸에게는 창업자의 역설이라는 지론이 있다. 페이팔을 창업한 6명은 기존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물들이다. 고루한 대기업 인사부장이라면 그들의 이력서에 적힌 경력과 취미를 읽은 뒤 분명 서류 전형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어쨌든 우리 중 넷은 고등학생 때 폭탄을 제조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다. 6명 중 5명은 23살 이하였고 4명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그중 3명은 공산국가 출신이다. 페이팔이 자본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디지털 화폐를 만든 세계 최초의 핀테크 기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오합지졸 집단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페이팔을 창업한 동기, 성공 공식,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페이팔에 대한 틸의 비전은 장대했다. 우리는 위대한 목표로 향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페이팔에 대한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죠.
세상 모든 사람은 돈을 활용하여 거래와 지불, 생활을 합니다. 지폐나 동전은 시대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한 지불 방식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거나 도둑맞기도 하죠. 2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어디서든 휴대용 단말기나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돈이 필요합니다. 페이팔이라면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었다. 페이팔을 사용하면 국민들은 정부의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나 자국 통화를 달러나 파운드, 엔과 같은 더 안전한 통화로 간단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가까운 미래에 인터넷이 모든 계층에 보급되고 우리가 해외에도 페이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직접 통화를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부패한 정권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어 틸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결제 플랫폼계의 마이크로소프트, 즉 전 세계를 위한 금융 운영 체제로 자리 잡을 기회가 우리 회사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페이팔의 비전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통화의 속박으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고 국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인터넷 화폐를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는 권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하는 틸의 자유지상주의적인 세계관 그 자체였고 그 결과 세계 최초의 글로벌 금융계 인터넷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다. 핀테크라는 개념은 그로부터 15년쯤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착했고 그 후 은행, 보험회사, 벤처 투자자가 너도 나도 금융의 디지털화에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피터 틸의 회사죠. 펠런티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동작업. 틸에게 펠런티어는 여느 스타트업과는 완전히 다른 회사였다.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틸은 시장과 벤처 캐피털의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쓴 채 여러 해 동안 거액의 자금을 투입했다. 페이팔이 이베이를 겨냥했듯 펠런티어는 정보기관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 전략은 머지않아 결실을 맺었고 2005년 CIA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인 인큐텔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0만 달러의 투자를 받아냈다. 이를 통해 페이팔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던 알고리즘을 이용한 펠런티어의 범죄 탐지 기술은 미국이 테러에 대처할 최첨단 시스템을 갖췄음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여기에서 혁신적인 점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행동 매뉴얼을 만드는 인간 전문가의 공동 작업이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해석하며 예외와 변칙을 검출하는 데 전념하고 인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찾아낸 패턴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한다. 펠런티어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동 작업을 기계를 통한 인간의 지능 강화라고 일컫는다. 지금도 틸은 인공지능이 있으면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할 때 의뢰 이 공동 작업을 사례로 들고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접근 방식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펠런티어의 소프트웨어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풍문에 따르면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까지 오사마 빈 라덴 추적 및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범인인 버나드 메이도프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페이팔이나 팔렌티어 같은 신생기업의 핵심은 혁신적인 문화다. 펠런티어의 기본 자세는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제품을 공급한다. 우리가 개발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린 것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무한한 상상력을 가진 작은 팀이다. 펠런티어는 작은 팀에 큰 책임 맡기기를 중시한다. 포춘의 2014년 9월5 표지에는 피터 틸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라는 표제와 함께 검은 배경 앞에서
가죽 재킷을 입은 모습의 틸이 등장한다. 표제 기사는 틸의 역발상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틸은 자신을 역발상가라고 평하며 그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 절반 동안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솔직히 말했다. 틸의 인생이 항상 역발상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목표로 성적에 목맸던 적이 있었고 체스 선수로서도 경쟁의 압박에 시달렸으며 대형 로펌에서 경쟁에 몰두하는 동료들과 부대끼기도 했으니 틸 역시 다람쥐처럼 필사적으로 쳇바퀴를 굴리며 살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이라면 틸은 2014년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젊은 날의 자신에게 건넬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정말 하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워런 버핏은 전형적인 역발상가다. 시장의 하락과 혼란은 그에게 곧 행복이다. 그럴 때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빨간색으로 가득한 모니터 앞에 앉아 식은땀을 줄줄 흘리지만 버핏은 역동적인 투자자로 변모해 다른 투자자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마구 내던지는 우량주를 헐값에 사들인다. 버핏은 역발상 전략으로 전설적인 투자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흔쾌히 삽니다. 버핏은 솔직히 그렇게 인정했다. 주유소나 슈퍼마켓에선 상품 가격이 내려갈수록 손님들의 줄도 길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흥미롭게도 주식에서는 정반대로 행동한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사기는커녕 주식과 유가증권을 팔아치우기 급급한 것이다. 페이팔과 펠런티어의 창업자로서 또 페이스북의 첫 외부 투자자로서도 그는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생명공학 기업에 투자한 일 역시 마찬가지다. 위험 부담이 큰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일은 짙은 안개 속에서 맹렬한 속도로 차를 운전한 것이나 다름없다. 불확실한 일에 달려드는 데는 그 정도의 용기,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불굴의 정신이 필요하다. 기술 스타트업의 움직임은 안정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것이라서 투자자는 날아오를 듯한 희열과 암담한 절망 사이를 매일같이 넘나들기 마련이다. 마치 냉탕과 온탕에 번갈아 들어가는 냉온욕을 하는 것처럼. 글로벌화에 대해서도 역발상적인 입장이다. 그의 생각에 미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글로벌화가 아닌 기술이다. 실패하지 않는 스타트업의 10가지 규칙. 틸의 성공에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 이 점은 제로투원의 머리말에도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저는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 수많은 패턴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 책에 성공 공식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관해 가르칠 때의 패러독스는 그런 공식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혁신은 새롭고 세상에 단 하나뿐이므로 어떻게 하면 혁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줄 전문가 역시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 하나, 제가 발견한 강력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성공 공식이 아닌 기본 원칙에서 사업을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틸은 뛰어난 기업의 밑바탕에는 늘 비밀이 숨어 있다고 생각한다. 틸에 따르면 성공하는 스타트업의 열쇠는 세상에 단 하나뿐일 것, 비밀, 그리고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 틸은 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10가지 규칙을 이야기했다. 1. 당신 인생의 창업가는 당신임을 기억하라. 2. 한 가지만큼은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잘해야 한다. 3. 당신 인생과 회사의 적재적소에 당신과 친밀한 사람을 배치하고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팀을 꾸려라. 4. 독점을 목표로 하고 경쟁에서는 재빨리 발을 빼서 다른 회사와의 싸움을 피하라. 독점을 목표로 하라는 말은 차별성이 뚜렷해서 다른 회사와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회사를 만들라는 의미다.
보통 자본주의와 경쟁은 동의어로 여겨지지만 이 둘은 오히려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는 것이 틸의 생각이다. 5. 진짜 기업가가 되라.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창업은 실패한다. 투자자로서 틸은 항상 어떤 기업이나 정부도 해결할 생각을 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에 몰두하는 기업가 경영자를 찾는다. 6. 지위나 명성만으로 평가하지 마라. 지위에 협해서 내린 결정은 오래가지 않으며 가치도 없다. 7. 경쟁은 패자가 하는 것이다. 주위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데만 집중하면 시야가 좁아져 보다 가치 있는 일을 놓치고 만다. 틸은 어릴 때부터 경쟁에 익숙했지만 거기에서는 행복도 만족감도 얻을 수 없었다. 그는 단단한 우정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개했고 창업이나 투자 시에 최대한 경쟁을 피하며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한다. 8. 트렌드는 과대평가되기 쉽다. 최신 트렌드에 뛰어들지 마라. 틸은 헬스케어나 교육용 소프트웨어 같은 트렌드는 과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9. 과거의 실패를 곱씹지 마라. 왜 실패했는지 신속하게 분석한 후 앞으로 나아가면서 방향을 수정해라. 10. 성공으로 통하는 비밀의 길을 찾아라. 많은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우르르 몰려들지만 당신 옆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비밀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을 찾아내 남보다 먼저 걸어가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의 4가지 요소. 독점적 기술. 독점적 기술이란 독자 개발한 사유 기술로 경쟁 기술에 비해 압도적 우위에 있으며 넓고 깊게 시장을 장악한 기술을 뜻한다. 데스크톱 운영체제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운영체제인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독점적 기술의 예다. 네트워크 효과. 아마존, 페이스북, 링크드인, 페이팔 같은 뛰어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의 매력을 이용해 점점 더 많은 사용자를 확보한다.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은 매력적인 요소를 늘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신규 이용자가 늘어날 때마다 네트워크의 부가가치 역시 올라간다. 아무 노력을 한 바 없으나 네트워크 효과 덕에 순식간에 인기가 치솟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고정비가 높고 한계 비용이 낮은 경우에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틸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예로 디지털 업계에서는 아마존, 전통 소매 부문에서는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를 꼽는다. 두 회사는 크게 성장하면서 수익률도 올라갔고 이를 바탕으로 더 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은 물론 시장의 가격을 주도하는 강력한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틸에 따르면 브랜드는 명확히 규정하기가 가장 어려운 요소다. 브랜드란 고객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갖고 싶어하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이다. 틸이 꼽은 전형적인 예는 탄산음료 제조업계의 쌍두마차인 펩시와 코카콜라다. 소비자들은 두 브랜드 중 어느 한쪽에 강한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 두 회사 모두 현금 흐름이 매우 좋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사실 브랜드만 공고히 구축된다면 독점은 실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4가지 특성을 고루 갖춘 기업은 어디일까? 흥미롭게도 틸은 버핏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틸이 보기에 오늘날 가장 위대한 기술 독점 기업은 애플이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틸이 투자한 스타트업 시장 가격 추정치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에어비앤비, 펠런티어, 스페이스X, 스트라이프, 스포티파이, 리프트, 소파이, 위시, 오스카 헬스, 작닥이 있습니다. 이 회사 중에 지금 최근에 상장을 한 기업들도 보이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보이는데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